인류의 시작과 함께 수천 년부터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디지털 지도를 활용하는 GIS가 보편화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환경공간정보 이해와 활용 방법에 대해 강의를 할 한국환경연구원의 윤정호라고 합니다. 본 내용은 국토환경정보와 지리정보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국토환경정책 및 환경보존계획을 수립하는 중앙부처 그리고 지자체 업무 담당자분들, 지역공간계획과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업무 담당자분들과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분들이 관련 업무에서 국토환경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국토환경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토환경 정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국토환경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국토환경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죠. 국토환경은 국토와 환경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것입니다. 우선 국토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국토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뜻을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국토란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공간이며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생활 공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땅, 바다, 호수, 하천 등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국토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고 매우 귀중한 자산이며 우리의 자녀, 손자, 그 이후의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공간으로서 후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보존해서 물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럼 환경은 무엇일까요? 환경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 즉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자연적, 인공적 환경을 말하며 우리 자신도 환경 속의 일부분으로 다양한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촌은 환경이 좋아 라고 말한다면 이는 농촌을 구성하는 자연적 환경, 즉 경관, 경치, 공기, 물이 깨끗하고 여유로운 삶이 좋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죠. 반면 대도시는 환경이 좋아 라는 의미는 교통체계, 교육환경, 아파트 등 주거 환경 등의 인공적 환경이 좋다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토와 환경이 합쳐진 국토환경은 우리가 존재하는 국토라는 공간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적, 인공적 환경을 모두 포함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토환경을 과도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파괴, 훼손하는 경우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설령 복원된다 하더라도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 매우 어렵다는 말이죠. 따라서 복원, 복구 같은 사후 대책보다 각종 개발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국토환경을 관리하고 국토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미리 대처하는 사전 예방적 국토환경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토환경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사전 예방적 국토환경 관리를,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다양한 국토환경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환경 정보란 무엇일까요? 국토환경 정보란 국토환경 관리 및 자연보존과 국토개발 및 균형 발전을 위하여 정책 또는 계획 수립 시 활용되는 각종 정보, 정책 자료, 연구 정보, 공간 정보, 기타 정보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국토환경관리 및 자연보존과 국토개발 및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 개발행위, 보존계획 등은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 국토와 환경이라는 공간을 기반으로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토환경 보전 및 보건정책과 개발계획 수립 시 어떤 지역을 보전할지 또는 어떤 지역을 복원할지, 생태축은 어떻게 연결해야 하며 어떤 지점들을 연결해야 할지, 어느 곳에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적합할지, 어느 지역이 개발 가능하며 개발 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등 국토 공간을 기반으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국토 환경 정보를 통한 과학적 분석으로 환경 정책 및 개발 계획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국토 환경 정보 중 공간 정보는 보전 및 복원 정책과 개발 계획 수립 시 그 중요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공간 정보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공간 정보는 다양한 형태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토를 포함하는 지리적 개체 및 위치와 관련된 정보를 나타내는 데이터인 지리적 데이터를 말합니다. 이 데이터는 지도, 위성사진, GPS 좌표, 지형정보, 지역 경계, 도로 네트워크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지리적 개체에 대한 설명과 특징을 나타내는 속성 데이터로 지구상의 특정 지역의 인구, 온도, 고도, 동식물상, 생태 현황, 그리고 토지 소유자의 정보 등 이러한 속성 정보들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 데이터와 속성 데이터 등 공간 정보를 사용하여 지리적 현상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공간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지리적 경향, 패턴, 관계, 예측, 다양한 의사결정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측 및 의사결정은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분석 기법과 방법으로 수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공간 정보를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을 지리정보 시스템, GIS라고 합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은 지리정보와 속성정보를 포함하는 공간정보의 수집, 저장, 관리, 분석 방법론, 공간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GIS는 공간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정책이나 개발, 그리고 보존 계획 등의 공간적, 지리적 의사결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토환경 정보에 대한 이해와 활용 방법을 숙지하고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4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단계에서는 환경 공간 정보를 이해하기 위한 공간 정보 및 GIS에 대한 기본 개념, GIS 자료 구조 등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2단계에서는 공간 분석 방법 및 활용 방법, 공간 분석에 활용되는 분석 도구, 최근 공간 분석과 관련된 기술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특히 최근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공간 분야의 발전 방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3단계에서는 웹 GIS 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해 제공되는 환경 공간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주요 부처별 웹 GIS 시스템에 대한 현황, 그리고 활용 방법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료 소프트웨어인 QGIS의 보급과 국가 주도의 공공정보 개방 확대 등을 통해 공간 환경 계획 및 환경 보전 계획 수립 시 직접적인 공간 분석을 수행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로 환경 공간 정보에 대한 개념 및 이해가 필요합니다. 본 강좌에서 주로 다루게 될 공간 정보는 최근의 개념이 아닌 인류의 시작과 함께 수천 년부터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원시 인류가 동굴에서 생활하던 시절 인간은 어느 산에서 어떤 열매를 주울 수 있는지, 또 어느 지역에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동굴 벽화로 그려놓았습니다. 이러한 벽화는 당시 인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행위이자 인류가 최초로 남긴 지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위 지도는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1931년 이라크 키르쿠크 근처에서 발견된 바빌로니아 시대의 점토판은 2개의 산과 수로, 마을이 그려져 있고 쐐기 문자로 아잘라라고 쓰여 있는데
아잘라는 토지 주인의 이름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명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점토지도는 기원전 2300년경으로 추정되며 현존하는 지도 중 가장 오래된 지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중세에는 영토 확장과 자원 수탈 등을 위한 전쟁의 목적으로 보다 상세한 지도를 통한 공간 정보를 활용하였습니다. 이후 교역 및 새로운 영토 확장을 위한 대항해 시대가 도래하면서 유럽인들은 부와 지식을 찾아 바다로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십자군 전쟁을 통해 나침반과 망원경이 유럽으로 유입되며 천문학 등의 발전으로 더욱 정교한 지도 및 항해술이 발전하였고 현재의 지리정보 체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공간 정보는 지구상의 특정 지점이나 지역에 대한 위치 정보를 특성, 속성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호나 문자로 표현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지도를 들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종이지도와 현대에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의 내비게이션 지도, 그리고 여러분들 휴대폰 속에도 있는 디지털 지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통한 공간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둥근 지구를 평면상의 공간에 투영하기 위해서는 지오이드, 타원체, 투영법에 대한 이해와 우리나라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좌표 체계에 대한 개념적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아시는 분들도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에는 종이 지도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찾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종이 지도를 대신하여 컴퓨터를 통한 공간 분석이 가능한 디지털 지도가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 지도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GIS라고 할 수 있습니다. GIS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용어, GIS 시스템에 대한 이해, 공간 자료와 속성 자료 간의 관계성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GIS 자료 구조 및 유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픽셀 단위로 정보를 구성하는 이미지 형태의 레스터 데이터와 점, 선, 면으로 구성된 벡터 데이터에 대한 이해는 GIS를 활용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으로 이해하여야 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다음 단계로 환경 공간 정보의 활용 및 분석 방법, 지자체의 환경 보전 계획 수립 시 어떠한 공간 정보 기반의 활용 사례들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고 최신 기술 변화와 공간 분석 방법론의 변화, 향후 미래에는 어떻게 공간 분석이 변하게 될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간 분석에는 공간 데이터 외에 다양한 형태의 통계 자료, 텍스트 자료 등을 활용하여 분석 및 시각화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텍스트 자료는 공간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별 통계 자료를 단순하게 표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과 공간정보인 행정구역도를 결합하여 공간정보 형태로 표현하는 것은 정보에 대한 이해력과 직관적 측면에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오코딩 기능은 주소 또는 지명 등과 같은 텍스트 정보를 공간 좌표로 손쉽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기능으로 공간 위치와 속성 정보를 매칭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출 유발 시설과 학교의 주소 정보를 공간상에 표출하여 배출 시설의 영향 권역 분석을 수행하거나 등고선으로부터 만들어진 유역 구분도를 기반으로 우수 등에 의한 영향 그리고 수계 등의 분석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중첩은 공간 분석의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기능으로 여러 레이어 간의 관계를 분석하거나 또는 레이어를 결합하여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15년간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환경적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NS포탈의 그린벨트 경계 정보와 문헌 정보,
그리고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생태자연도, 규제지역 정보 등의 레이어를 통합하여 연도별 면적 변화 지역, 해제 지역의 환경적 가치, 법적인 토지 이용 규제 지역의 변화 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메시업의 기본 개념은 중첩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다만 오버레이는 공간 분석을 위하여 해당 공간 정보를 분석이 수행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메시업은 외부로 해당 공간 정보를 연결하여 마치 내가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 컴퓨터에 해당 정보가 있는 것처럼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정보 서비스 이용 시 부동산 관련 정보 중 지도 기반 서비스의 경우 해당 앱을 제작한 회사에는 지도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는 구글 또는 네이버 등의 지도 서비스 플랫폼에서 오픈 API를 연결하여 마치 해당 앱의 서비스에 지도가 탑재되어 있는 것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버레이에 비해 메시업의 장점은 대용량 지도를 직접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산 장비의 저장 용량을 경감할 수 있고, 특히 해당 지도를 제작, 관리, 업그레이드를 수행하는 회사와 API 연결을 통해 항상 최신 지도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이닝, 지오코딩, 오버레이, 메시업 등의 기능은 GIS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대부분의 공간 분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계획 수립 시 공간 분석이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면 각종 통계 자료를 공간 정보로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생태자연도, 토지피복지도,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그리고 임상도, 토양도 등의 각종 주제도를 개별적인 레이어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주제도를 중첩하여 새로운 정보를 포함하는 새로운 레이어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토 환경 정보를 활용하여 공간 기반으로 수립된 환경 보존 계획은 보존할 지역과 복원해야 하는 지역, 환경 친화적 개발이 가능한 지역 등을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환경부와 국토부의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제11조 2항에서는 계획 수립 시 공간 환경 정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2조에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수립 시 공간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간 정보는 전통적인 종이지도 사용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디지털 지도를 활용하는 GIS가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러나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AI, 센서 기술 등 제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으로 공간 분야에서 활용 방법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술은 컴퓨터를 활용하는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컴퓨터나 GIS 소프트웨어가 없어도 사용 가능한 GIS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했습니다. 대표적 기술인 위치 기반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GIS에 대한 이해나 관련 장비가 없어도 모바일 기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또는 차량에 설치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또는 차량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설치된 GPS 수신기를 통해 사람 또는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다음 또는 구글 등 플랫폼 서비스 또는 앱에서 내 주변의 식당, 약국 등 관심 있는 정보를 표출하거나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 내 차의 위치를 중심으로 정보가 제공되는데 이러한 기능이 LBS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현재 GIS 시스템에서 LBS 기능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 개발 및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IoT 기술은 주변 공간의 사물에 대한 위치와 속성 정보를 공간 정보로 보여주는 것으로 다양한 센서, 카메라, CCTV 등 인터넷에 연결 가능한 모든 장비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와 공간적 위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또한 GPS, 리모트 센싱,
하이퍼스펙트럴 영상 레이더, 합성 개구 레이더, 라이더, 드론, 모바일 등의 신기술이 공간 정보 및 분석 기술 분야에서 융합하여 국토 환경 관리 분야에서 새로운 관리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기에 탑재된 초분광 센서를 통해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대기오염 물질 분포를 공간적으로 탐지하거나 드론과 IoT 센서, 초고속 통신망을 활용하여 원격에서 대기오염 배출 업체를 관리하거나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을 국토 공간 정보와 융합하여 지리정보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를 활용한 공간 분석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공간 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경우 고가의 분석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사용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누구나 자유로운 이용, 복사, 수정 및 재배포가 가능한 QGIS의 보급으로 공간 분석 분야의 급속한 발전과 대중화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환경 공간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웹 GIS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과 공간 분석 소프트웨어인 QGIS를 통한 직접적인 공간 분석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웹 GIS를 활용하는 방법은 공간 정보를 생산하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웹 GIS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공간 분석 방법을 이미 프로그램으로 구현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공간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통해 공간 분석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필요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웹 GIS 서비스 외에 직접 다양한 공간 분석을 원할 경우에 공간 데이터를 직접 다운받아 무료 소프트웨어인 QGIS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우선 먼저 웹 GIS를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에서는 공간 데이터의 생산 및 제공 그리고 웹 GIS 기반의 공간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공기관에서는 벡터와 레스터 타입의 공간 데이터와 공간 정보와 또는 공간 분석에 활용 가능한 텍스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환경정보는 관련 정보가 다수의 부처에서 생산되고 있고 주무부처인 환경부 정보뿐만이 아닌 타 부처의 정보 활용 빈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타 부처의 공간 정보는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 포털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국가 차원의 공공정보 개방 정책에 따라 환경부와 유관기관에서는 다양한 국토환경 정보를 웹 GIS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토환경 관리에 필수적인 공간 GIS 데이터와 자연 생태 분야, 토양 지하수, 연안 생태계, 대기, 물환경, 에너지, 폐기물 및 생활환경 분야 등 전 분야에 걸쳐 웹 GIS 서비스를 통해 관련 정보의 조회 그리고 분석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 공간 정보를 잘 활용하는 것은 공간 분석 소프트웨어 또는 사용 방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웹 GIS 서비스를 잘 활용하는 경우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웹 GIS 서비스는 공간 정보를 검색, 조회하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공간 분석 기능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했기에 세부적인 분석이나 다양한 공간 분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간 분석 목적이나 지역적 특성에 따른 다양한 공간 분석이 필요한 경우 공간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직접적으로 다양한 공간 분석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간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 방법 등을 익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공간 데이터를 직접 다운받거나 데이터를 만들어서 공간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직접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공간 분석 방법은 6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문제 해결 또는 계획 및 정책 수립을 위해 어떠한 분석이 필요할지를 고민하고 필요한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해당 데이터를 선택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합한 공간 분석 방법
또는 QGIS가 제공하는 분석 기능을 선택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컴퓨터 분석 결과가 도출되면 해당 결과를 검토하여 원하는 결과가 도출된 경우 결과를 공유하면 됩니다. 다만 결과가 이상하거나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다시 해당 사이클을 반복하며 검토하게 됩니다. 이 단계는 공간 정보와 데이터에 대한 기본 이해와 QGIS 사용 방법의 숙지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특정 공간 문제 해결을 위한 GIS 분석, 공간 패턴 분석, 네트워크 분석, 중첩 분석, 수계 분석, 식생 지수 분석, 밀도 분석 등 분석 모델과 분석 방법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QGIS 사용법을 숙지할 경우 다양한 공간 분석 방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통계 자료 또는 텍스트 자료 중심의 환경 정책 또는 환경 보전 계획을 국토 공간 중심, 지리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고 보존할 공간과 지속 가능한 개발이 가능한 공간, 친환경적 개발이 가능한 공간 등을 공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국토개발과 환경보전 간의 균형, 조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국토이용 관리를 위해 제정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제12조에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공간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1조에서는 지자체는 공간 환경 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강의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분들의 업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